자, 306페이지입니다. 1장 끝나고 자 2장 타이틀이 뭐라고 바뀌었죠? 자, 토지 등록인데 토지를 등록하려면 등록상을 누군가는 정해야 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었어요? 등록할 걸 정해야 되는데 누가 정한다? 나라, 국가가. 이때 국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 지목 정하고 경계 정할까요? 따라서 국가 사무를 이제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자, 거기 지적국정지 주어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지적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도록 주체가 되어 있다고요. 지적국정주인데, 자, 거기서 세심하게 잘 봐보십시오. 우선 줄 긋지 마시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찾았습니까? 이 앞 시간에 이 6가지를 퉁쳐서 뭐라고 이야기하자고 그랬었거든요. 토지 표시야.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한번 쓴 다음에 이후에는 이 6가지를 나열할 때 다 나열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돼요? 토지 표시라고 한다고요. 그럼 거기 이제 정의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그런 토지 표시를 봐야 한다. 등록하는 뭐가 된다. 주체가 되는데 64조 1항이 이제 지적국정지 법적 근거라고요. 근데 이제 가로 2번 제목 보신 다음에 자, 거기 지적공개 등록안부터 해서 첫 문장 보시면 결정은 누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아니 분명히 64조 1항은 국장님이 등록한다고 주체를 밝혔는데 거기 가로 2번 와서는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칠판 보면 여기서 어떤 구조인 것 같아요? 원칙, 등록하는 주체는 누구? 국정지, 국장님. 여기서 국장님 누구를 말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여기 봤더니 결정은 누가 해라? 국장님 바쁘니까 국가사무를 여기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위임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소관청이 누가 됐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무를 뭐 받아서? 위임받아 생사한다고요. 여기서 이게 위임받아 생사하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기관으로서인데 64조 1항과 2항이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 64조 1항과 2항을 보신 다음에 앞문장만 봐보십시오. 64조 2항 1항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걸 하나 발견해 보십시오. 이렇게 재밌는 걸 제가 알려줘 버리면 여러분이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하여야 한다. 그거 말고요. 아주 찾기 쉬운 건데요. 자, 64조 1항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비교할 때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나와 있죠. 64조 2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나와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나요? 64조 1항에서는 뭐부터 나왔어요? 소재부터 나오는데 64조 2항은 소재가 없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아니 여기서는 소재부터 다 나왔는데 여기는 왜 소재가 빠졌을까? 소재는 행정구역이니까 이건 누가 정하고 국가가 정해야 되고 이것까지 뭐 해서는 안 되는구나. 위임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위임하는 거 뭐부터만 위임하는 거예요? 야, 지번은 네가 정해라. 하지만 소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객관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지적국정지 64조 1항에서는 6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건 무엇은 빼고 소재는 빼고 위임을 한 거라고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위임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장 봐보십시오. 다만에다 세모하시고요. 다만 이거 결정을 하는데 누가 신청하면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가 없으면 소유자의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직권 등록주인데 구조가 땅 주인이 뭐 하면 신청해 주는데 이분이 뭐 하지 않더라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누가 나설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한다고요. 이걸 놓고도 해석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다.
아니라고요. 일단 누가 하는 거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 하는데 신청하지 않게 되면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없을 때는 누가 직권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권 등록주의 근거라고요. 64조 1항과 2항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내년은 어떨까? 자,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늘 나올 거 알려드립니다. 근데 늘 결석하시고 빠지시고 하신 분들이 9월 달에 와서 꼭 물어봅니다. 올해 나올 거 좀 찍어주면 안 되냐고요. 수업을 잘 듣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넘어가는 게 뭐가 나올지 이야기해 드린다고요. 64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다 보니까 매년 나오다시피 한다고요. 올해는 쉬었다고요.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자, 제2절 이제 등록을 하는데 단위. 자, 필지에다 동그라미 켜게 하시고, 친구가 전화 와서 하는 말이야. 내가 이번에 서울에다 땅을 하나 샀다. 그 땅 하나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필지에서 토지의 등록 단위인데 아직 민법 안 들어갔겠지만 민법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일물 일권할 때 그 일물이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필지. 그래서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되는 거라고요. 거기 가로 1번, 가로 2번 줄 긋지 마시고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그 말은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애울 건 없거든요. 근데 거기 특히 폐합된 다각형, 거기 밑줄 하나 하시고요. 폐합이란 말이 닫혀진 도형인데 필지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늘 무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315페이지 잡아보십시오. 자, 거기 중간에 있는 그림 감상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립니다. 배워서 하는 것보다 혼자 터득하는 게 기억은 오래 가거든요. 자,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이 그림은 제목이 뭘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 가운데 그림 제목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도 정 가운데. 지금 315페이지야. 자, 지적도 제목 나와 있죠. 이 그림이 지적도인데 뒤에 있는 말은 주름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상상할 수 있겠죠. 38장 중 10호. 이 동에는 몇 장이 있는데 38장인데 그 중에 몇 번이다. 얘는 10번 도면이다. 축척은 얼마로 줄였구나. 1200분의 1이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자, 두 번째 질문. 여기 여백에 가로 열고 산 데 있습니다. 한참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설명은 안 듣고요. 갑자기 하는 말, 이거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질문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여기도 땅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먼저 해서 뭐 만들고 이건 나중인데 이 부분 알고 싶으면 이 부분 어디를 떼보면 된다. 임야도를 떼보면 된다. 여기도 땅은 있는데 어디에 있다. 임야도 등록지를 말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에도 나오지만 그림으로 지금 여러분이 느껴보시라고요. 지적도를 봤는데 지적도에 지번 없이 이렇게 공백 있고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가로 열고 산 됐으면 이 부분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되는 걸 의미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애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14번 땅 찾아보십시오. 자, 14번 땅 찾았으면 거기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선 따라서 쭉 한번 입혀 보십시오. 선 따라서 이렇게 색깔 넣으시면서요. 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뭐가 돼요? 경계요. 그러면 선이 출발했더니 다시 와서 멈추니까 하나의 뭐가 됐어요? 도형이 됐잖아요. 이런 게 어려운 한자말로 폐합된 다각형이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필지가 된다고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자, 3번 땅 찾아와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3번 땅도 색깔을 넣다가 보는데, 자, 3번 땅. 3번 땅 필지 다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못 그렸죠. 왜냐하면 옆에 잘렸거든요. 자, 이제 또 하나 질문입니다.
그럼 3번 땅의 원전한 경계를 보고 싶다면 몇 번 도면까지 찾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건데. 여기 이게 있죠. 자, 여기 가운데 숫자가 12니까 얘는 몇 번 도면이고 10번인데 왼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치챘죠? 아, 왼쪽에는 몇 번 있구나. 9번. 아래는 몇 번 있구나. 아래는 17번 있구나. 그 다음에 위에는 몇 번 있구나. 4번인가요? 4번이고 오른쪽에는 몇 번.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동네 지적도가 쫙 펼쳐져 있을 텐데 11, 이게 10번 도면인데 왼쪽에는 몇 번이? 9번이. 오른쪽에는 11번. 아래는 17번. 위에는 4번 있다는 게 이렇게 펼쳐져야 도면의 접합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번 땅을 여러분이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3번 땅 보려면 10번 도면만 볼 게 아니라 몇 번 도면도 9번 도면도 봐야 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라고요. 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 그림을 이제 법조문에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자, 그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죠? 315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1번부터 11번 나와 있죠. 이 그림을 뭐라고 할지 거기 11개 중에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거기 지적도면 등록상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거 이 그림을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겠죠? 법조문에는요. 지적도면에는 이것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이 뭔지를 거기서 11개인데 저는 오늘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다 처음 왔습니다. 거기서 한번 찾아내 보시라고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설마 1번이라고 하지 않겠죠? 5번이요. 5번 도면에 색인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애우지 않는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왜 색인도라고 그랬겠어요? 4, 10 이게 10번 도면이죠. 왼쪽에 9번, 10번, 11번. 그럼 이거 가지고 도면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도면에 색인도야.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면의 색인도는 지적도면 등록 사항이다 아니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한 분들이 많냐면 이 그림 안 보고 색인도는 등록 사항이다 열심히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아닐 것이다 가버립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본 사람은 이거 없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접합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좌측 상단에 이렇게 두 개의 직사각형이 겹쳐져서 나오고 이걸 뭐라고 이름 짓는구나. 색인도. 그러면 다음 달 1월 달에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색인도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5개 주고 이게 뭔지 하겠냐 그러면 5개 중에서 뭐 하나 수 있어요? 찾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느낌만 받아두시고 이런 답을 하는 건 9월 달에 하는 거가 이게 왜 필요한지 느낌만 받으시라고요. 자, 이렇게 두는 게 지금 지적도인데 여기서 필지라는 개념을 보라 했습니다. 필지라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면적이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길다란 것도 있고 형태는 다양한데 자 다시 원위치 돌아가면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필지는 자연적인 단위일까요? 인위적인 단위일까요? 말을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이 쪼개주시는 걸까? 인간들이 쪼갤까요? 인간들이 쪼개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한 필지가 되려면 뭔가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자, 교재 돌아오셨죠? 306페이지. 306페이지 돌아와서 큰 2번 획정 기준 성립 요건 대충 동그라미 하시고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6가지인데 지금은 막 외우고 싶겠지만 절대 외우지 마시라고요. 3번만 들으면 너무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오늘은 왜 요건이 필요한지만 느낌만 받고 잊어버리시라고요. 자, 여기가 시흥동이고요. 여기가 독산동인데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독산동이. 서울 금천구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가난한 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금천구야. 근데 여기가 금천구라는 걸 아셔야 합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흥동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내 땅이고 여기도 내 땅인데 하필 동이 갈리게 됐다.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필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한 필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자,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기 때문에 일물 일권이면서 동시에 지번도 하나만 가져야 되고요. 지목도 몇 개, 하나만 가져 이게 등록 단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번을 부여할 때 동별로 붙여줍네. 우리가 편지 쓸 때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시흥동 몇 번지 그러잖아요. 시흥동에서 1, 2, 3, 4, 5, 6, 7, 8, 9, 27번 나오고 독산동은 독산동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한 필지라면 지번이 몇 개가 돼요? 근데 필지는 지번이 몇 개 나와야 돼요? 하나가 나오려면 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지라도 뭐가 다르면 동이 다르면 동별로 뭐 해야 돼? 필지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은 희한해 보이지만 세 바퀴만 돌면 너무도 당연하다고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줄 긋지 마시고 뭐가 같다? 지번 부여적인데 동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만 표현한 거예요? 지번 부여 지역. 낯선 말이지 나중에는 쉬운 말이 될 거라고요. 두 번째는 뭣도 같아야 된다. 여기가 지목이 전, 여기가 지목이 되다. 자, 이걸 땅 주인이 자기 땅이고 동 같다고 한 필지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이냐. 필지는 등록 단위고 한 필지는 지목을 몇 개. 하나만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와 여기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뭐별로 지목별로 필지를 봐야 돼요.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3번 뭣도 같아야 된다.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자, 이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와서 이렇게 한 필지로 해달라 하면 해줄 것이냐. 얘는 지금 뭐에 갈렸느냐면요. 일물 일권인데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만 성립을 합니다. 자, 얘는 일물 몇 권이 돼버리죠. 자, 여기는 누구의 배타적 사용한다고요? 갑. 이비 부분은 갑의 일권이 나왔죠. 반면에 여기는 누구예요? 을이 배타적 사용했다. 일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일물 이권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자별로 봐야 돼요. 필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간혹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걸 이제 헷갈려 할 때가 있거든요. 공유일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일물일권에 반하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이니까. 자, 이 사람이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죠? 2분의 1인데 여기서 이 그림하고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시라고요. 갑은 이 토지를 어디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전부를요. 자, 헷갈리면 자, 승용차를 하나 갑과 을이 샀습니다.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갑은 승용차 앞바퀴를 사용합니까? 뒷바퀴를 사용합니까? 앞바퀴, 을은 뒷바퀴. 그러면 차가 어떻게 굴러다녀요? 이분들은 공유하게 되면 공유의 특징이면 뭐냐면 아까 이 그림은 N쪽은 네 거. 누구만 사용 수익하고요. 갑만. 여기는 을 거. 그러니까 각각 일권이 되고 합치면 뭐가 돼요? 2가 돼버리니까 일물일권에 반하는 거지만 여기는 사용하는 부분이 특정이 안 되잖아요. 전부를 사용하되 여기서 갑과 을이 정하는 거죠. 월수 금은 내가 타고 화목토는 네가 하고 일요일은 일주일씩 교도한다. 그러면 이때 이 부분들은 사용할 때는 뭐 하는 게 특정이 돼야 안 돼요. 전부를 사용한다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 토지를 공유한다. 갑이 이쪽만 쓰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게 전부를 사용하는데 무슨 비율로? 지분의 비율인데 더하기 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기 때문에 공유는 일물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헷갈리면 승용차를 공유한다. 갑은 앞바퀴 쓴다, 뒷바퀴 쓴다. 전부를 쓴다고요. 비율로 사용만 조정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과 다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가 다를 때는 무엇별로? 소유자별로 필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반면에 4번과 5번은 묶어두시고 말은 어려운데 그림은 쉽거든요. 다시 몇 페이지 와보시냐면 315페이지 와보십시오. 자, 거기 14번 땅 선의 테두리에 색깔 넣어졌죠. 누가 넣어놨죠? 자, 다음 주에 이제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딱 보시고 몇 분은 저기 데스크 가서 책 바꿔달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다 색깔 넣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게 색깔이 들어가 있더라. 헌책 준 거 아니냐고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졌나고요. 자, 14번 땅 옆에 몇 번 땅이 있어요. 자, 상상의 나래를 배우십시오. 13번 땅과 14번 땅을 한 필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병할 수 붙어 있지 않아요. 자, 다시 14번 옆에 15번 땅, 15번 땅에다 물음표 하나 하시고요. 14번과 15번 땅을 한 필주로 할 수 있을까요? 떨어져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걸 이제 이쁜 말로 4번 집안이 뭐 해야 된다? 연속돼야 된다. 그냥 쉬운 말로 땅이 붙어있어야 한 필자가 되지 떨어져 있으면 한 필자로 할 수 없다. 4번 느낌만 받아두시라고요. 5번 축척은 따로 안 했으니까 지금 넘기시고 다음에 축척 개념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6번 세모 표시 하나 하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세모 표시 하시라는 것은 함정이 한 번만 견뎌내면 되는 것들입니다. 6번 제목이 뭐예요?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예, 등기가 되어 있는 땅, 여기도 등기가 되어 있는 땅. 반면에 2번. 여기 미등기지, 미등기지. 3번. 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다. 세 개 중에 한 필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6번 제목은 뭐였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고요. 자, 1번 얘도 뭐가 돼 있고 등기돼 있고 얘도 등기됐으니까 소유자가 같은지를 뭘 보고 판단하면 돼요? 등기를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이는 되는데 간혹 실수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여기도 미등기지, 여기도 미등기지다. 한 필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지금 6번이 등기부가 있을 것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여기도 뭐가 안 돼 있고 등기 안 됐고 등기 안 됐으니까 이건 누가 판단하면 돼요? 소관청이 등기사 소유자가 같은 일을 판단하면 되잖아요. 얘는 뭐 하는 거야? 한 필주로 할 수 있는데 얘가 안 되는 거라고요. 여기는 등기가 돼 있다. 소유자를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등기부. 여기는 미등기지다. 누가 판단해요? 소관청.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한 필주로 할 수가 없다고요. 하고 싶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걸 미등기로 만들어서 하면 돈 더 들잖아요. 이걸 뭐 해서? 등기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6번 어려운 게 아니라 빠뜨리지만 마시라고요. 뭐가 동일하다? 등기 여부가 동일할 때 되고 등기 여부 다르면 그 상태로는 한 필지가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이 6가지를 왜 외우지 마시라 하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지번, 지목, 경계 쭉 하다 보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다음에 합병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한 필지는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뭐가 필요하다?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 여기가 있잖아요. 6가지 요건 중에 5가지는 갖춰졌는데 하나가 다릅니다. 여기는 지목이 돼가 되고 여기는 도로가 되더라. 근데 이 도로가 이 땅에만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뭐가 다르죠 지금? 지목이 다르다면 원래 몇 필지로 가야 돼요? 2필지로 하는데 이 도로는 이 땅의 편의를 위한 종된 성격이거든요. 이럴 때는 2필지로 하지 말고 몇 필지로? 이렇게 한 필지로 만들어버렸는데 이렇게 주된 토지에 편입되는 땅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오른쪽 봤더니 3번 제목 보면서 이름이 타당해 보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입자가 무슨 입자야? 들 입자죠. 그러니까 종된 땅이 주된 토지 뭐가 된다는 게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편입되는 종된 땅을 뭐라는 게 양입자. 양입지는 이것 떠올리시라고요. 요건 6개 중에 몇 가지는 갖춰졌는데 5가지는 갖춰졌는데 뭐가 다르더라도 지목이 다르더라도 주된 땅이 편입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입되는 땅을 말한다. 양입자. 자, 양입지 요건 몇 가지였어요? 2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에 형광펜을 넣어본다면 어디에 넣으시겠어요? 주된부터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3바퀴 돌면 주된, 종된 거기 뭐 용도는 다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는 도로하고 국어야. 자, 도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도로 양입되는데 국어란 말이 나왔네. 자, 우리나라는 지목을 처음 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그때 장부에다
한글로 올렸을까요? 한문으로 했을까요? 1910년대 한문이야. 근데 얘 순 우리말은 이거거든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쓸 때는 도랑 쓰고 읽을 때는 또랑 읽어야 되죠. 근데 이건 순 우리말인데 이렇게 올릴 수 없으니까 그때 한자를 뭐로 올린 거예요? 국어 이렇게 했다고요. 국어는 우리말로 한번 봐야 돼요. 또랑이야.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대가 되고 여기 하수 처리하기가 뭐가 있다? 또랑이 있다. 이걸 독립시키지 말고 어디에 편입하는 게? 주된 땅에 편입되기 때문에 요건 1번은 지목이 뭐일 때? 도로나 국어인데 국어를 순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또랑 같은 게 양입될 수 있다고요. 자, 요건 2번. 형광펜을 두 군데다 넣고 싶습니다. 넣으시면서 양입될 만한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상상만 해보십시오. 접속과 둘러싸이냐.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벼를 재배한다, 지목이 뭐가 돼요? 답인데 지금은 관계시설이 잘 됐지만 옛날엔 천수답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농 가운데 물이 솟아나면 이렇게 물을 가둬두거든요. 또는 계곡 밑에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논 한쪽에 이렇게 물을 가둬두는데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저런 거 보셨습니까? 저런 걸 뭐라고 부르죠? 연못. 연못은 우리 집 뜰에 있을 때 연못 그러고 농 가운데 있을 때 저걸 연못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혹시 방죽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저수지는 규모가 큰 거고 이런 건 이제 방죽 그러고 표현을 하거든요. 웅덩이보다는 좀 크고요. 자, 얘네들이 만약에 지목을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삼수변에 애가 머무를 유자. 물이 흐릅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삼수변에 머무를 유자. 그래서 지목이 되면 뭐가 되냐? 유지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할 때 유지하면 유자를 삼수변에 뭐 한다? 머무를 유.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고여 있다고요. 이런 연못, 저수지 이런 게 뭐가 돼? 유지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유지고 여기는 답이니까 원래대로라면 몇 필지로 가야 돼요? 두 필지인데 이런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걸 주된 토지에 편입해서 그냥 몇 필지로? 한 필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편입이 되는 땅 이걸 뭐라는 게? 양입자. 그럼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국어식으로 나온다면 2번 무슨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게? 이게 둘러싸였잖아요. 또는 뭐하면? 접속되어 있으면. 그럼 나머지는 세 번째 읽다 보면 주된, 종된 이런 말은 안 붙여도 되겠죠. 지목이 달라도 주된 토지 뭐하거나 둘러싸였거나 접속되어 있으면 지목이 달라도 뭐가 된다? 한 필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편입되는 땅들을 뭐라 한다? 양입지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가로 3번 제한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제한 사유가 세 가지인데 어차피 객관식이니까요. 읽으시면서 왜 양입을 제한할까? 제한할 만한지 느낌이 오는지만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양입지는 지목이 달라도 한 필지로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제한된다는 말은 양입 안 되고 두 필지로 원래대로 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농 가운데 집이 안 채 있습니다. 자,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답일 때하고 대일 때하고 세금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걸 팔게 됩니다. 논일 때하고 대일 때하고 평당 가격을 똑같이 매길까요? 집이도 평당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종된 땅이 뭐일 때는 대일 때는 뭐 하지 마라. 양입이 제한된다. 양입이 제한된다는 말은 몇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양입된다는 말은 몇 필지가 되고 한 필지가 되지만 양입이 제한된다는 말은 원래대로서 몇 필지로? 두 필지로 한다고요. 첫 번째 뭐일 때는 대일 때는 양입이 뭐한다? 제한된다. 자, 제한될 만하다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이걸 문제 만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래도 이 말이 앞으로 몇 번은 나온다고요? 최소 5번 나온다고요. 지금은 뭐만 하시라고요? 지목 따르면 양입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양입이 제한될 수도 있구나라고만 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주종이 문제. 10%도 중요한데 객관식인데 형광펜을 어디 나눴냐면 10% 이상입니까 초과합니까? 그러면 출제위원이라면 문제를 만들 때 뭐가 함정의 소지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10% 이상이 아니라 10%를 말할 때 초과하는, 그러면 10%까지는 말한다는 게 양입이 되고 초과하면 제한된다고요. 세 번째도 초과는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이 수치야. 얼마를 초과하면 330제곱미터를 말하면 초과하면 양입이 제한되는데 현재 우리는 평을 써야 됩니까? 미터법 써야 됩니까?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지만 우리가 평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직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건 딱 100평입니다. 우리 법의 의도는 뭔가요? 이 종된 땅이 몇 평짜리면 100평부터는 뭐 하지 마라. 양입하지 마라. 100평이 안 되는 것들은 많네. 양입되는데 100평 정도 된다면 어떤 용도로 쓰이더라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지만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얼마를 초과하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이 뭐 한다. 제한된다고요. 그럼 요건이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 제한 사유가 세 가지. 우리가 보는 시험이 오지선다. 그러면 오지선다니까 딱 시험 문제 내기 좋은 문제잖아요. 이건 다음에도 문제에서도 모의고사에서 서너 번은 보시게 될 거라고요. 시험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필지 요건이 갖춰졌는데 5가지인데 뭐가 달라도 지목이 달라도 한 필조로 될 수도 있고 다시 뭐 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이해를 해놨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짝꿍이 아침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너 양입지 요건과 제한 사유를 말해봐라.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정중에 거절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관식이 아니라 뭐다? 객관식이다. 내가 눈 감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눈 뜨고 구별하라면 시간은 걸리지만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는데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찾는 시간도 많은 게 줄어들게 된다고요. 자, 오늘은 첫날에 여기까지 수업을 하시고 자 집에 가셔서 지적법은 안 봐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보시라 그랬죠? 민법인데 제가 오늘 첫날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 3가지 뭐였어요? 자, 인터넷 등기소하고 민원 24시 들어가서 뭐 하시라고요? 회원가입하시고 아이디 만드는데 아이디 만들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받을 때 쓸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한 3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개하시다 보면 아이디를 이쁘게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두 번째 여기 들어가셔서 자 토지대장과 지적도인데 이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집원을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데 있죠. 아파트가 됐든 단독이 됐든 여기 가서 뭐 하는 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시라고요. 한 번만 이 클릭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한 번만 해보시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안 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하는데 이걸 반드시 뭘로? 프린터로 뽑아 오시라고요.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 이번에 사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프린터 뽑을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짝꿍한테 뭐 좀 뽑아다 줘 하지 마시고 프린터 얼마 안 합니다. 잉크 없으면 잉크 충전하시고 종이도 사시고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자료를 얼른 프린터 받다가 버릴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못 뽑게 되면 계속 이게 남아서 진짜 내용은 눈이 안 가잖아요. 이번 게 없으면 집에 가면서 뭐 사시라고요? 프린터 사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프린터 뽑았는데 또 이면제가 아깝잖아요. 자, 숙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몇 페이지 와보시냐면 310페이지 와보십시오. 거기 박스가 지목인데 거기 지목 개수 몇 개예요?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28개인데 거기를 이면제에다가 한 번씩만 써보십시오. 또 이걸 또 어떤 분은 잘못 알았고 10번씩 써오는데 다음 주에 지목을 살짝 할 건데 지목은 지금부터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낯설어서 안 되는데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28개 지목 중에서요. 가장 낯선 게 뭐가 있어요? 이걸 써오라는 이유는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지목도 있구나. 과연 이 지목은 왜 필요로 할까? 그런 느낌만 받아두시라고요. 나중에 정리는 기본서 나오면 설명 나오거든요. 그렇게 받아놓으면 지금 당장 실력이 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이 12월 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년 몇 월이라고요.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안 해도 되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수업했는데 자 여기 가서 뭐 가입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셔서 아이디하고 B번 하나 만들어 두시고 뭣도 떼보시고 토지장 지적도인데 이것만 떼지 마시고 여기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의 건강보험이
국민연금이 나중에 얼마 나올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려면 여기는 공인인증서로 가입해야 되고요. 그냥 떼려면 일반 회원만 가입해도 되는데 만약에 공인인증서 있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내가 얼마 받을지, 내가 지금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내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또 여기 뭐도 있냐면 중개발 하시는데 자 손님이 오셔서 신분증을 주는데 어째 신분증이 낡았습니다. 이 주민등록증이 유조됐을까 안 됐을까요? 거기 가면 확인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민원24 시에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하시고, 책 보는 건 힘들지만 이거 보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책 보는 게 아니라 가셔서 이런 거 마시라고 해오시고, 여기 숙제 오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사인을 해드립니다. 제 사인이 뭐였었죠? 이 사인 받을 숙제를 제가 내년 2월까지 해서 한 5번 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인 5번을 받으신 분들은 10월 달에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 사인을 받으시려면 이번 주에 가서 집에서 공부는 안 하셔도 반드시 뭐 하라고요? 숙제를 해오시라고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학원은 늘 제가 30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30분 전에 나와서 숙제하신 분들은 내놓으면 제가 옆에다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 강의였고 이렇게 만남이 없고 지금 내용 기억하지 마시고 뭐만 받아두시라고요. 느낌만 받아두시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